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무 방식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눈에 익히게 될 거고 문제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엔 나중에 누구한테 이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게 좀 메모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할 거는 뭐냐면, 1과목과 2과목에서 차이점들, 그런 것들 제가 계속 말로만 드리는데 그게 따로 메모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제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메모장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타이핑이 되어 있지 않고 제가 판서를 좀 글씨를 이쁘게 쓰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서 주요한 품목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적과한 종합 2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거기서 주요한 것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메모를 한 번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종합과수 구종도 좀 이따 수학점 종합과수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총 한 10가지 파트가 되어 있는데 그 10가지 파트들을 각 해당될 때마다 주요한 것들 메모해 드릴 거고, 그리고 처음에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 전에 그러면 먼저 또 질문 들어왔던 것들 중에서 같이 또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산비 보장 발장물, 고추 파트 관련해서 또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모의고사도 한번 같이 이걸 풀어봤었는데, 지금 이제 생산비 보장 발장물 관련해서 지금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사실 고추나 브로콜리가 같은 거잖아요. 고추나 브로콜리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인데 왜 브로콜리 여기 들어가 있고 고추는 빠져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의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브로콜리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세모라고 쳤던 이유가, 이 브로콜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품목으로 지금 남아 있고, 대신 이번에 업무방어서가 또 개정이 되는데 이 뒤쪽 파트에서는 기존의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나 아니면 어떠한 이제 브로콜리와 관련된 조사를 할 때 고추 부분만을 제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쪽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나 이런 것들 할 때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고추 및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들을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고 문구가 나와 있어서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새롭게 정정이 됐으니까 앞부분도 정정이 될 것 같아요. 되겠지만, 근데 혹시 또 개정이 안 되면 아마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또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브로콜리 부분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 고추랑 똑같이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새롭게 이제 들어왔잖아요. 브로콜리가요. 문구가. 그래서 한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 한 번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또 어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쭉 보시면 잠깐만요. 이제 이런 서술형 문제를 준비할 때 좀 주의했던 것들이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어떤 낙과피해 조사하고 착과피해 조사하고 아니면 착과수 조사하고 과중 조사하고 할 때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품목별로 해서 뭐 과실을 20개 이상, 뭐 품종별로 몇 개 이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품목별 표본주 수표를 이용해서 그 표본주 산정하는 거나 품목별 표본주 상관없이 이것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과한 종합 2부터 한번 간단히 보면, 그러니까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의거해서 표본주를 산정하는 게 저희가 표본조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산출하는 것들을 내용들을 한번 보면, 먼저 뭐 적과와 착과수는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따라서 산출해야 됩니다.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품목별 표본주 수표가 의해서 표본주를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뭐 육아 타박률이건 낙엽률이건 다 이게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다 의거해서 표본주를 산출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무 피해 확인할 때 나무 피해 같은 경우는 품목별 표본주 수표를 이용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고서나무, 수학 불룩나무, 그다음에 침수피해 인정주수를 이제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건 특별히 조심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히 낙과 피해도 역시나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낙과 피해 관련해서 적관 종합은 원칙이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라는 거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품목별 표본주수에 따라서 표본주를 선정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표본주에 대한 의미가 아예 없는 거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전체를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예외로 이제 표본 조사를 할 때 그때는 이제 필요한 거죠. 예외적으로 표본 조사할 때 쭉 보시고, 당연히 낙엽률이나 그 관련된 부분들도 다 품목별 표본 수표에 다 이거에서 합니다. 낙과에 대한 부분만 예외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적과전 종합 2에는 지금 낙과에 대한 부분과 척과는 당연히 품목별 표본 수표에 대해서 하겠죠. 고사나무, 나무에 대한 조사니까 그 부분은 따로 없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쪽 적관 종합 2에서는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의하지 않는 거, 품목별 표본주 수표 이제 해당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지금 보면 나무 피해 조사할 때 필요 없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낙과수 관련해서 낙과수 조사할 때는 원칙이 전수조사다. 그 이외에 나머지들은 다 이제 품목별 표본주 수표를 이용해서 저희가 표본주 산정하는 과정들을 다 거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척과피해가 됐건 다른 부분들은 다 조사를 하실 거고, 다음으로 이제 수학적 아니 그 종합과수 파트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수학량 조사는 당연히 표본주수를 다 해야 되니까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의거해서 각각 해당되는 표본주 선정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과중조사에서 과중조사 같은 경우는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따라서 산정하지 않고 그냥 품종별로 3주 이상입니다. 품종별로 3주 이상. 그래서 품종이 뭐 3개면 3 곱하기 3종 해서 총 9주수를 이제 가져다 하는 거예요.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척과피해는 당연히 모든 척과피해는 당연히 그걸 달려있는 것들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표본조사하기 때문에 품목별 표본주 수표를 따라서 다 조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낙과와 착과를 이제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과중조사 할 때 그런 경우에는 따로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따라서 가져가지 않는 거고, 그 의미가 지금 기출문제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게 표본주에서 산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걸 가지고서 산출하는 건지 의미를 알아야 저희가 응용 문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척과피해는 당연히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따라서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낙과피해 같은 경우는 낙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표본 조사를 해요. 낙과피해 조사는 표본 조사를 하는데, 단지 낙과된 피해에 대해서 피해 구성 조사를 또 따로 하잖아요. 한 100개 정도 가져다가 아니면 뭐 한 60개를 가져다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낙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낙과수에서 전수조사를 다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만약 전수조사를 한 예외가 있으면, 그러니까 원칙은 표본조사가 원칙인데 낙과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했었을 때는 따로 이게 표본주수표에 하지 않고 어차피 전수조사를 다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따로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하지 않고 그냥 100개 이상 표본을 추출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낙과에 관련돼서 어떤 표본 과실을 가지고서 어떤 피해 구성을 할 때는 따로 어떤 표본 주수를 선정하지 않아요. 잠시만요. 당연히 착과에 대해서 피해 어차피
이거는 이제 표본주 선정을 돼야 되겠네요. 그렇고 다시 보시면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차피 한번 밤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게 착과수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선정된 표본주별로 선정을 해야 될 거고, 낙과수도 선정된 표본주별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착과수나 낙과수 그렇게 되는데, 이 낙과수에서는 전수조사를 할 경우 떨어진 것들이니까 떨어진 것들에서 전수조사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표본주 선정하지 않지만 이 과중조사 할 때도 표본주 선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의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 선정할 거고, 피해조사 할 때도 임의적으로 그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따라서 전체를 세는 게 아니라 낙과는 떨어진 것들 중에서 가져가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착과는 그냥 품종별로 3주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또 구분을 굳이 해보자고 하면, 그러니까 원칙은 다 표본주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과수 구종에서 과중조사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품종별 세주를 다 공통사항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농지별로 몇 개 하고 품종별로 또 몇 개 따고 하는 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리고 낙과수 조사할 때 혹시 이제 예외적으로 전수조사할 때 그냥 100개 다 공통사항이거든요. 100개 이상으로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한 피해 구성 조사할 때 표본주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할 때는, 착과 피해에 대해서는 할 때는 품종별로 하지 말고 그냥 품종별로 3주 이상 여기다가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낙과 피해 조사는 그냥 낙과중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도 그럼 종합과수 관련돼서도 내용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제 구분하시면 뭐 특별히 이제 이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종합과수 끝났고, 고사나무 관련된 것들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전 종합과수는 이제 OD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OD 부분, 무화과 부분이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OD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식 전만 있고, 복분자나 무화과 감귤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가 또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먼저 OD에 관련된 내용들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OD는 뭐 기본적인 사항들로 가져갈 거고, OD는 뭐 보면은 뭐 품목별 표본수표에 따라서 어떤 착과피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이제 O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의해서 표본주를 선정하고, 거기서 가장 긴 결과물이 3개 같다만 3개에서 달려있는 것들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점 종합과수에서 보면 이 좀 표본주를 품목별로 산정을 해서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되,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다. OD 파트는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따라서 이제 아무튼 이제 표본주는 선정해요. 표본주 선정하고, 대신 여기서 이제 표본 가지 3가지 딱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럼 만약에 품목별 표본주 수를 만약에 10주가 선정됐다. 그러면 가지가 3가지니까 10 곱하기 3을 한 30가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실수를 세서 끝나는 거예요. 딱 10가지 하면 끝나는 거니까 뭐 OD에 대해서 작성하거나 뭘 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 이것도 지워졌네. 아무튼 OD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품목과 품종이요. 방금 전에요. 방금 거는 이제 품목이에요. 품목. 따로 잠시만요.
OD는 그냥 뭐 따로 품종별 표본 주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네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메모를 제가 따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다 보니까 따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화면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이제 해드리고 이거를 이제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제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저장한 거를 이제 바로 저장을 해서 그 저장한 거를 스터디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타이핑을 치거나 따로 정리를 하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대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고 이게 어느 정도 해보고 이게 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좀 나아질 것 같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리를 따르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한번 해봤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으면 내일부터는 또 다른 방법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좀 전에 썼던 다시 OD, OD의 경우에 OD에서 처음에는 최초에는 이제 품목별 표본 주수표 표에 의거해서 이제 표본주를 이제 전체 표본주를 이제 산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이제 품종별 표본주 3주 이상에서 3주 이상이 아니라 그냥 품종별 표본주라고 해야 되죠 그냥. 가지였지 가지. 제가 착각했는데. 품종별 표본주를 이제 선정을 해서 선정한 거에서 이제 가지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문의를 할 때 만약 얘를 예시해서 만약에 이게 10주였다. 표본주가 10주였다 하면 이쪽에서 가지수는 얘에 대해서 10주 곱하기 3가지 해서 이게 30가지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 꼭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가지에 대한 길이와 결실수를 이제 세고 끝나는 겁니다. 결실수를 세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한 가지에 대한 가지수랑 그 가지마다 길이가 나올 거잖아요. 그걸 다 합산한 전체 길이가 나올 거고 그거를 결실수로 나눠줌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미터당 환상 결실수를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이브. 됐다, 세이브. 다음으로 이제 복분자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위험에 대한 수학 개시 전과 특정위험에 대한 부분을 나누잖아요. 이때 이제 종합위험 관련돼서 문제를 보실 때 저희가 이제 복분자는 특징이 밭자물과 좀 유사해서 어떤 경작 면적을 따로 해서 경작 면적을 토대로 해서 재식 면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품목별 표현수표에 따라서 어떤 포기수를 이제 확인을 해요. 포기수를 확인하되 이 표본 포기수를 선정할 때 이 가입 포기수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 다른 부분들은 다 뭐였죠? 조사 대상 주수를 다 가지고서 기준을 가져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분자의 경우에는 이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가져간다는 거. 그리고 어떤 포기수 선정할 때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 그 안에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결과모 지수 조사, 수정 분량 이걸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네요. 이 부분들은 좀 메모가 기니까 따로 별도로 보시되 여기서 제가 메모를 해준다고 하면 복분자의 경우에 기준 자체가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게 가입 포기수를 가지고서 가입 포기수가 기준이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종합위험일 때는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어떤 구간수를 이제 선정하게 돼 있죠. 구간수라는 거는 저희가 보셨다시피 여기서 통해서 표본 포기수가 이제 산정이 되면 이 포기수를 토대로 해서 전후 두 포기씩 해서 이 구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포기수에서.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전후 두 포기씩으로 해서 결국에는 한 구간이 5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포기가 됐다는 거는 이제 표본 포기수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예시로 해서 만약에 5구간이었다라고 하면 전체 포기수는 5포기씩이니까 25포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로 이제 구간수를 선정했으면 피해 난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송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송이 조사를 할 때는 이 한 표본 포기에 달려 있는 6송이 가져가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5포기가 됐다고 하면 곱하기 6송이 해서 이거는 이제 30송이가 되는 겁니다. 총 조사 송이가 이렇게 구분하시고 만약 특정에 대한 부분들로 넘어가면 이때는 따로 이렇게 표본 주스를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내용을 보고 봐야 또 설명이 되니까 이제 특정위험으로 넘어가 보면 특정위험에 대해서는 이때는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 포기를 이제 선정하는 거 맞는데 잠깐 감귤이랑 무화과가 좀 특징이 있었네요. 복분자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또한 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또 자녀 수확량에 대한 것들 조사한다는 것의 특징들만 있고 나머지 부분들 내용은 똑같고요. 그러면 메모를 하게 되면 특정은 이쪽에 잔결에서 이 자녀 수확량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결실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송이에서 수확 가능한 열매 이걸 조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잔결이 지금 무화과랑 복분자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음 파트가 뭐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귤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감귤 같은 경우는 수확 전 사고조사 같은 경우 역시나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올리시면 될 거고 근데 이때 최소 3주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런 가입 면적이 만약에 1만 제곱미터여가지고 한 8주가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나왔다고 하면 8주 이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3주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건 최소에 대한 개념들인 거고요. 그리고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과지손해 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역시나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농지에 대해서 어떤 표본주수를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지금 8주로 되어 있거든요. 8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2주 이상까지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되는데 이때 뭐 나머지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이제 전체 실제 결과 주수를 기준으로 하되 표본주 2주 이상입니다. 따로 이제 이쪽에 품목별 표본주 수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목별 표본주 수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감귤 같은 경우는 그 가입 면적으로 해서 이 뭐 5,000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뭐 만 제곱미터 미만, 또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실제 결과 주수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품목별 표본주수가 아예 존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실제 결과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뭐 품목별 표본주수에 따라서 뭐 표본주를 산정한다. 그런 식으로 의미를 쓰시면 100% 틀립니다. 아예 자체가 이걸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주수표가 있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1페이지. 이렇게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감귤은 가입 면적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품목별 표본주수표를 또 이용한다. 그런 것들을 문구를 쓰시면 무조건 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건지 역시 복분자도 역시나 품목별 표본주수표가 가입 포기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조사 대상 포기로 한다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뭐 실제 결과 주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이 관련된 부분인데 이 피해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피해 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인삼이랑 생산비 보장 맞장구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삼 같은 경우는 표본 칸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품목별 표본주수표인데 이게 피해 칸수를 이제 가지고서 활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유닛들에 대한 길이로 활용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용의자 같은 경우는 유인틀의 길이 방면으로 이제 1m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유인틀의 길이를 또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뒤쪽에 생산비 보장 가짝물, 이 생산비 보장 가짝물도 피해 면적, 아마 이제 기존에 이게 업무방수가 수정되기 전에 아마 이게 실제 경작 면적 및 뭐 피해 면적이라고 앞부분에 되어 있었던 게 뒤쪽에 품목별 표본주수표가 피해 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그 실제 경작 면적인가 조사 대상 면적인가가 다 삭제가 됐어요. 나머지 부분 다시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까? 잠시만요. 31페이지. 자, 지금 이제 감귤하는 거죠. 감귤. 감귤에 대해서는 역시나 수학전, 첫 번째 이제 수학전, 두 번째 과실손해, 세 번째 동상의 과실손해로 구분이 되겠죠. 동상의 과실손해. 이렇게 구분이 되면 이때는 이제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오케이. 여기도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오케이. 근데 여기는 품목별 표본주수표가 아니고 그냥 실제 결과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결과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2주 이상. 표본주 그냥 2주 이상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여기는 1차적으로는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조사를 구성을 해야 되고 단 이제 최소 근데 또 여기다가 지금 가입면적 기준이에요. 가입면적 좀 특징이 있었죠. 가입면적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하되 최소한 뭐 3주 이상 이 밑에 부분은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산정하되 최소한 2주 이상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었죠. 각각에 대해서 이때는 이때는 전체 나무입니다. 이 표본주에 대한 표본주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착과수를 조사하면 조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과실손해 때는 아주지, 아주지별, 별아주지별로 해서 가지를 1개에서 3개 가지 갖다가 그 안에 있는 것만 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조사는 동서남북 4가지 갖다 하는 4가지. 이 부분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한 가지에서 아주지 1가지나 아니면 3가지를 토대로 해서 가지에서 지금 등급 내와 등급 내, 등급 외로만 크기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구분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각각 50%부터 정상까지 다 구분하는데 이때는 50%부터 100%까지 정상은 없다. 50%, 80%, 100% 정상에 대한 것들도 다 피해 구성을 조사할 수 있는데 등급 외는 50에서 50, 80, 100%만 있고 정상은 등급 외니까 없다는 부분들. 이 동상의 과실손해조사는 4가지를 가지고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기존에 기수학한 가지가 있는지 기수학한 게 있는지 그걸 따로 조사를 할 거고 두 번째 이제 나머지 4가지에서 다 수학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에요. 다시 한번 문구상으로 한번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수학전 조사 같은 경우는 이 등급 내에서 전체에 대한 과실을 착과로 조사합니다. 착과 떼서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이제 표본주의 과실을 100%형과 정상으로만 이제 육안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달려있는 것들에서 달려있는 거에 대한 착과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착과된 과실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낙과한 게 있으면 이건 또 보면 피해로 100% 봐주는 건데 보상하지 않는 걸 낙과된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상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학전 사고조사 같은 경우는 달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 따로 따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수학계에 도래해서 과실손해 조사를 할 때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표본주를 이제 쭉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따라서 만주 이상 같은 만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되 최소한 2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되었고 거기에서 그 표본주에다가 주지별 아주지에서 한 개에서 3개의 가지에 달려있는 것들을 다 수학을 하는 거예요. 수학을 해서 그걸 등급 내로서 등급 내와 등급 외로 구분하는데 정상 과실은 없고 50%형, 80%형, 100%형으로 구분할 거고 여기다가 인정비율 70%까지 곱해준다고 하면 더 정확하겠네요. 근데 등급 내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만감류는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큰 망각류 같은 경우는 따로 등급 외로는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등급 내로만 구분한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본주를 이제 선정하면 표본주를 선정할 때 그것도 이제 실제 결과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품목별 표본주수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실제 결과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주 2주 이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표본주 2주 이상을 되는 거고 거기에 따로 동서남북 4가지에 대해서 기수학한 과실수를 이미 딴 거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다 수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정상 80, 80% 100%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때는 50%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안 썼나요? 기수학한 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머지 수학을 하는데 50%형이 없이 50%형은 없고 80, 100, 정상 이렇게 되는 부분들만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화과 부분들은 앞부분 수학 개시 전에는 똑같아요. 이제 어떤 품목별 표본수표에 따라 저희가 다 산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쭉 하시다가 착과표가 있으면 착과표에 대해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뭐 100개 이상 추출해가지고 가는 과정들이 똑같고 그 유자나 참다리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그대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착과 피해에 대해서 할 때는 이제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를 선정할 거고 거기에 임의과실 100개 가져가다가 하는 건데 이제 수학 개시 후 부분이 이제 특징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학 개시 후 수학기가 다 되면 그 중에 표본주에 3주 이상의 표본주 그냥 단순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감귤처럼 감귤은 실제 결과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2주 이상이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는 따로 뭐 한 게 아니라 표본주 3주 이상이라고 쓰시면 되세요. 그냥 이게 뭐 이거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화과는 그냥 3주 이상의 표본주 선정해서 거기에서 가지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결과지수 구분할 때 고사, 정상, 그다음에 미보상에 대한 부분 있으면 미보상까지 해서 3가지 가지에 대한 것 결과가 고사, 그다음에 미보상으로 고사한 거, 그다음에 정상 결과지수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내용이 과수에 대한 것들 전반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무화과는 이쪽에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무화과에 대한 부분들은 무화과는 수학 개시 전은 네, 참달의 유자와 같다. 근데 이제 과중조사만 빠집니다. 과중조사만 없고, 따로 과중조사는 하지 않으니까 과중조사만 없고 나머지 부분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수학 개시 후의 경우에는 따로 품목별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단순히 표본주 3주 이상에서 결과지에 대한 피해만 조사를 합니다. 결과지도 세 단계로 해서 고사, 그다음에 미보상으로 인한 고사, 그다음에 정상 이걸 가지고서 피해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선은 업무방법서에서 이게 조사 방법들이나 서술하기도 좀 수월하실 것 같고 응용 문제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포인트에서 좀 실수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과수 부분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부터 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논작물이나 변화 또 밭작물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한 번쯤 조심해야 될 거 오늘 한번 점검을 이 과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